시간당 금액의 크기 10,000원짜리를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나를 거기에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10,000원짜리 인간이 아니에요. 뭐 동전 던진다거나 그런 막 그치. 정말 일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유독 알바할 때 많이 겪잖아요. 진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10년이 지나거나 15년이 지나면 그게 일을 대하는 습관이 돼요. 야, 잘해서 뭐해, 월급 똑같이 받는데. 맞아. 반대로 제가 드릴 말씀은 똑같이 하면 똑같은 대접만 받아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제가 20대 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생각하세요. 김전부. 저는 유퀴즈 원더블럭에서 취업의 심판에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 항엔터도 운영하면서 결혼식 사회도 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있는 황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돈을 아끼고 네. 모으고 네. 재테크를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네.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모으다 보면 결국에 그 난관에 부딪히는 게 네. 돈을 결국 더 벌어야겠다.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부업을 알아봐야 되나? 네. 뭐 스마트 스토어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데 네. 사실 제일 지금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속해 있는 곳에서 내 몸값을 높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황희님 인터뷰를 많이 보니까 알바만 21개 21개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에 계시잖아요. 네, 기업에 다니고 있죠. 네,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몸값을 꾸준히 올렸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해보면 좋은 게 돈이 정말 소중한지를 빨리 알아요. 저도 그래서 21개 아르바이트 중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진짜 없거든요. 마트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시코너 이런 거. 그런 것도 해봤죠. 시시코너, 그 다음에 명절 선물 세트, 흔히 까대기라고 하는 거. 네. 그것도 해보고, 뭐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가서 임신 그 용품도 팔아보고, 와. 축구장 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잘 적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목표가, 네. 저도 20대 때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짬보님처럼 1억 모으기가 목표였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0만 원짜리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네. 1시간 10만 원짜리 네. 강사.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영어방 되기가 목표였는데 제가 그 세 개가 20대 때 끝날 때 그게 다 이뤘어요. 와. 그러니까 돈을 진짜 아꼈었고 네. 강의를 뛰고 싶을 때 무작정 갔었어요. 그냥 학교를 가서 그냥 무료로 써도 되니까 서게 해달라. 네. 포폴리오 쌓기. 네, 그냥 무료로 써게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영어방 되는 거는 지금 결국 보니까 21개 아르바이트가 네. 영어방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고요. 20대 때 너무 잘한 거죠. GS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당 금액의 크기 10,000원짜리를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나를 거기에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10,000원짜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나에게 진짜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그 마트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 마트에서 한 명 주는 최우수 친절 사원상이 있거든요. 네. 그걸 받았어요. 면접에서 그게 정말 잘 먹히는 거예요. 면접에서. 네, 면접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뭐 고객 응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 아르바이트생 중에 몇 명이 있겠어요. 롯데그룹에서 주는 상을 네.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특히 몸값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진짜 제가 할 이야기 많잖아요. 특히 제가 지금 강연을 뛰면 그때보다는 제 배로 받아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게 지금 제 몸값에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많이 아꼈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네. 내가 10,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나를 네. 10,000원짜리 인간으로 보지 말라고 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말로 들었을 때는 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하는데 네. 정작 내가 매일 그 출근하는 곳에서 네. 8시간, 10시간 그리고 약간 가끔 가다가 이제 알바할 때는 네. 뭔가 좀 저를 막 이렇게 막대하는 사람들도 좀 네, 있고 네. 뭐 동전 던진다거나 그런 그렇죠, 막 그렇죠. 정말 일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유독 알바할 때 많이 겪잖아요. 진짜 많이 겪죠. 와 근데 그걸 또 내일 나오고 내일 네. 모레도 나오고 그런 와중에 계속 자기의 그 목표를 상기시키는 게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3일 뒤에 교복 딱 입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마트 안전요원, 카트 아르바이트, 주차 아르바이트밖에 없었어요. 근데 5명 중에 저한테만 시켰던 게 마트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였어요. 표정이 밝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 시키는 게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네.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첫날 하고 나서 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못하니까 그냥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만 5명 중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담당님의 손을 딱 붙여봤어요. 3개월만 시간 달라. 그럼 나 진짜 바뀌어오겠다. 3개월은 너무 길다. 3주 주겠다. 바꿔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간절했어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 인정을 받는다는 게 특히 아르바이트 처음 하고 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팽 당한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딱 했던 게 거울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거 웃는 연습이랑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기는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매일 했어요. 매일. 나는 그 아르바이트가 힘든 거보다는 내 삶을 그게 변화시키는 거였어요. 내가 뭐 돈을 주고 이런 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돈도 벌면 좋았지만 나는 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10년이 지나거나 15년이 지나면 그게 일을 대하는 습관이 돼요. 내가 무슨 편의점에서 힘들어서 대충 하고 그러면 자기가 취업했을 때도 일을 대할 때 태도가 똑같아요.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을 제가 보잖아요. 네. 신입사원들도 보고 네. 그게 느껴져요.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이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너무 싫을 수도 있고 고객도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 나와보면 그런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릴 때부터 단련시켜 놓으면 생활하기가 되게 편해요. 친절 사원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연할 때 매번 보여줘요. 매번 보여주면 그게 나의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스토리들을 내가 모아두는 거예요. 계속 내가 힘든 게 있으면 내가 이거 겪어내서 어떻게 잘 되겠다 이런 스토리를 모아두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20대 때 지금 힘들게 일하는 친구들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래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대기업 가면 네. 나 버틸 수 있어. 네. 좋은 데 가면 네.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일할 때는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서 뭐해. 네. 여기서 잘해서 뭐해.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런 말도 듣잖아요. 야 너무 힘 빼지 마 이런 데서 있어요. 맞아, 이런 말도 맞아. 듣잖아요. 네네.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겨내기가 저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질문을 너무 잘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 가서든 잘하는 사람들은 야 잘해서 뭐해 월급 똑같이 받는데 맞아. 반대로 제가 드릴 말씀은 똑같이 하면 똑같은 대접만 받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르게 일을 하면 대접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대접을 그 한 회사에서만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조금만 꺼내오면 기회는 무궁무진해져요. 외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내가 프리미어 프로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내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같은 일을 하던 간에 같은 일을 똑같이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이 사람과 달라야겠다. 내가 평생 이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고로. 요즘에 이직 대퇴사의 시대잖아요. 네. 3년, 6년 옮기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는 다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무기를 무조건 모아놔야 돼요. 근데 그 모아둔 나이가 빨라야 돼요. 빨리 쌓아야 돼요. 네. 특히 우리 짬모님 채널은 20대 초반이 진짜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유튜브나 블로그는 무조건 해라는 얘기를 해요. 무조건 내 삶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남들이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안 알아봐줘도 언젠가는 그게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후회돼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할걸. 진짜요? 내가 조금만 더 블로그 빨리 하고 유튜브 빨리 했으면 정말 나한테 많은 기회가 왔을 텐데 더 많은 기회가 왔을 텐데 제가 유퀴즈에 출연한 게 너무 감사하지만 제 스스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너무 늦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내가 홍보를 하거나 나 행동을 했으면 더 빨리 왔을 텐데 그 남들이 봤을 때 용기가 있어 보였지만 저도 사실 지방대에 다니고 지방에 있던 사람의 편견 때문에 그 프레임이 갇혀 있었어요.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남들이 손가락질 해요. 열심히 해서 뭐 하냐. 남들 눈치보다 내 인생을 보다 잘 사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려면 무조건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저장하고 유튜브 내가 편집 못한다. 내가 뭐 유튜브 어떻게 찍는지 모른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대고 나의 오늘 하루 일기만 그냥 얘기해도 그걸 공감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몸값은 확 올라갑니다.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편의점 알바다 이러면 다들 네. 막 편순이, 편돌이 이러면서 네. 그냥 지나가는 일 정도로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뭔가 황희님이라면은 네. 내가 관악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 편의점 알바가 돼야겠다라고 네,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같으면 그걸 모아둘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의 하루 일기를. 여기서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든 GS나 뭐 우리가 시우나 많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에게 인정받아서 추천서 같은 거 되게 많이 받아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편의점 일한다고 편의점 회사를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모아둬서 그걸 면접장에 들고 갔을 때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데서 잘 한 번도 말 안 한 이야기인데 네. 버킷리스트를 매년 써요, 제가. 매년 네. 써요. 근데 그걸 면접장에 들고 갔어요.
아 진짜요? 버킷리스트를 왜 들고 갔냐면 내가 이걸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약속에 대한 것들 비전을 쓰는데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비전 같은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다, 변화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를 항상 들고 갔었어요. 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지원자가 아니라 꿈이 있는 지원자처럼 보여요. 맨 마지막에 남았을 때 버킷리스트 쓴 걔 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의점 일하더라도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눈에 띄려고 노력할 거고 어떻게든 뭐 배열을 바꿔서라도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무조건 수치상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다 보다는 내가 몇 프로를 팔았습니다, 몇 개를 변화시킨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몇 프로가 변화됐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면접관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이게 점장님한테 칭찬받은 카톡도 따로 캡처해서 그렇죠, 블로그에 그렇죠. 올리실 것 같아요. 블로그나 유튜브에 무조건 올릴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어떤 면접 꿀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진짜 본인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루하루가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침대에서 내려 발을 내딛는 순간 진짜 아무날 때가 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너무 학교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이랬는데 삶이 두 번 바뀌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난 뒤로 그다음 버킷리스트 쓴 뒤로 삶이 변했어요. 누구는 30대 초입일 수도 있고 누구는 30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 보상받으니까 그 보상의 기회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기의 연봉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효리님이 그 TV 프로그램 나오셔서 그런 토리님과. 얘기를 하셨대요. 남편이죠. 이상수님이 무슨 청소를 했는데 이제 이효리님이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요. 거길 왜 치워?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 이상수님이 내가 보잖아. 그런 자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알바, 뭐 남들이 봤을 때 작은 일,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작아라고 보지 않으시고 내가 보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누구든가가 더 보고 그런 맞아요. 것들을 다 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걸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사실 연봉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그냥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밝아지죠. 근데 오늘 너무 힐링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분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생각하세요. 지금 있는 삶 대신 내가 앞으로는 어떤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삶이 될 거예요. 팀장부